겨울밤입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꽃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듯, 무언가에 끌리듯 흔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마음은 가만히 머물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더 채우면 편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워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욕망이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이 긴 밤 동안 우리는 7가지 알아차림을 통해 그 그림자를 천천히 바라볼 것입니다. 비교하는 습관,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끝없이 준비하려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충분함과 내려놓음의 자유까지. 알아차림은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평정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다가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표정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던 내 옷이, 내 신발이,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만 무거워졌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알아차리기도 전에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내 것과 나란히 놓습니다. 크기를 재고 무게를 달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비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마음은 계속 비교할 대상을 찾습니다. 길을 걷다가 창문을 보다가 잠시 멈춰 서 있을 때도 마음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 나보다 나을까? 이상한 일입니다. 비교는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이 나보다 적게 가진 것 같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늘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마음은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비교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비교하며 배웁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비교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도구는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며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 질문이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십시오. 비교는 진실이 아닙니다. 비교는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빈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마음은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지만 잔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잔은 그저 잔일 뿐입니다. 큰 잔도 괜찮고 작은 잔도 괜찮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 덧붙인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적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가 더 나은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은 마음의 평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비교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그 비교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또 비교하고 있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비교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 안에서 비교는 조금씩 흐려집니다.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비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비교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가려진 것이 드러납니다. 고요가 드러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등불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조금 더 있어야 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손을 펼쳐보니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오늘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말합니다. 부족해.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지금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따라가 봅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의 뿌리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부족함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때 없으면 어쩌지? 지금 준비해야 해.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부족한가요? 마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만 나중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해. 그래야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채웁니다. 하나를 얻으면 잠시 안도합니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다시 속삭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조금 더 필요해. 그래서 또 채웁니다. 그리고 또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워도 만족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채워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마음의 작동 방식을 바라봅시다.
마음은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얻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족의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채워지는 순간 마음은 벌써 다음 빈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구조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음 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음 것이 나타납니다. 마치 물을 떠서 모래 위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모래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스며들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끊임없이 채우는데도 만족이 오지 않으니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하지만 속도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밖을 향해 채우는 것으로는 안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더 가지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괜찮아 보입니까? 모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더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지킬 것이 많아 긴장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부족해. 나중에 더 가지면 그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유예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지금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마음은 또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은 가진 것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적게 가져도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없애야 할까요? 욕망을 억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고 욕망은 그 움직임의 한 형태입니다.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고통입니다.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욕망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 서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금 부족한가? 아니면 마음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는 건가? 이 질문 안에서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답을 서둘러 찾지 마십시오. 그저 질문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호흡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 주변의 고요함. 지금 이 순간 정말 부족한가요?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것을 위해 지금을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이미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손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세어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야. 저것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소유가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가진 게 뭐니? 이 질문에 답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법을 익힙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자신 있게 말하고 가진 것이 적으면 작아집니다. 언제부턴가 소유는 단순히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단순히 그것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누구지? 불안이 밀려옵니다. 소유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유가 정말 나를 증명할까요?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줄어들면 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소유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아까워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는 것입니다. 소유와 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것입니다. 소유를 잃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착은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잃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은 늘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두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많든 적든 소유에 집착하는 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소유는 안정을 주려고 가진 것인데 오히려 불안을 만듭니다. 편안하려고 가진 것인데 마음은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를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질까봐 떨게 됩니다. 빈잔을 떠올려 봅시다. 빈잔은 그저 잔입니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잔은 물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잔이 나는 물을 담은 잔이어야 해. 물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어라고 믿는다면 잔은 물이 마를 때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라고 믿으면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십시오. 손을 펼쳐 보십시오.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실제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잠시 거리를 두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모두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남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소유는 나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유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렀다가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물결을 바라보십시오. 물결은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물결이 일어날 때 바다는 물결이 아닙니다. 물결이 사라질 때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물결은 바다의 표면에서 잠시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소유도 그렇습니다. 소유는 삶의 표면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유가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물결이 있든 없든 바다는 바다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무언가 느슨해집니다. 소유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이 풀립니다. 소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소유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유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강제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놓아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구나.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안에서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소유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소유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은 내릴 때 아름답습니다. 쌓일 때도 고요합니다. 그리고 녹을 때도 평온합니다. 눈은 머물지 않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눈의 본성입니다. 소유도 그렇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고요는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미래가 불안해.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을 떠올리며 마음은 긴장합니다. 그때 부족하면 어쩌지?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두려움에서 시작되면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마음은 계속 말합니다. 충분한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두려움은 아직 부족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놓칩니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의 고요를 유예합니다. 하지만 나중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지금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걱정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끝없는 미래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통제하려는 마음도 커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그래야 안전해. 마음은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각각에 대비하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다시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미래는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걱정합니다. 이것은 몸부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듯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통제라는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야 떠오르는데 두려움은 힘을 빼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통제하려는 마음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미리 막아야 해.
이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은 부족함을 견딜 수 없을까요?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당신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당신은 지나왔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어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부족함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멈춰 서십시오.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때 부족하면 어쩌지? 라는 물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안개를 떠올려 봅시다. 먼 산에 안개가 걸려 있으면 산이 흐릿해 보입니다.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안개는 그저 습기일 뿐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면 그저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부족할까봐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 순간 부족한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왔을 때 그것은 지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에서도 당신은 견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두려움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가라앉습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코를 지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숨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잠시 머무는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있고 평정은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두려움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에 긴장을 풀고 손을 가만히 펼쳐보십시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 이완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부족함이 왔을 때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래는 미래가 왔을 때 만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을 살면 됩니다.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고요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부족해. 조금 더 준비해야 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먼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해. 마음은 쉬지 않고 준비합니다. 하나를 마치면 다음 것을 준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준비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준비하는 마음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의 나로는 부족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준비를 끝나지 않게 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유예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그때 시작할게. 준비가 완벽해지면 그때 살게. 하지만 준비의 끝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삶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려는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준비는 언제 끝날까요?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언제쯤 충분히 준비됐다고 느낄까? 마음은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다음 달? 내년? 언젠가? 진실을 바라봅시다. 준비가 끝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기준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다다르면 마음은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것도 준비해야 해. 기준이 계속 멀어집니다. 이것은 욕망의 작동 방식과 같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음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준비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준비하면 다음 준비가 보입니다. 끝없는 사슬입니다. 한 고리를 채우면 다음 고리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계속 준비만 하느라 정작 살지 못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준비는 끝나지 않고 행복은 계속 미뤄집니다. 지금은 늘 부족하고 나중은 늘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지금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에서도 우리는 또 준비할 것입니다. 만족의 순간은 왜 오지 않을까요? 만족은 준비의 양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마음의 허락으로 옵니다. 이제 충분해라고 마음이 말할 때 만족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은 충분하다를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물을 빗댄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끝없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도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길어 올리면 언젠가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우물은 끝이 없습니다. 지칠 뿐입니다. 준비도 그런 우물과 같습니다. 끝없이 퍼내지만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를 멈춰야 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해라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끝나지 않는 준비가 문제입니다. 지금을 유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금은 부족한가? 정말 지금의 나로는 안 되는가?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없습니다. 들판의 풀을 떠올려 봅시다.
풀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돋아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쉽니다. 풀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돋아납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봄은 풀을 부릅니다. 풀은 그저 응답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당신을 부릅니다. 응답하십시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삶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준비는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삶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끝내십시오.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시작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더 준비할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숨을 쉬는 것,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준비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지금을 놓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날숨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쉽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호흡처럼 흘러갑니다. 준비를 내려놓으면 평정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해라는 긴장이 풀립니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갑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먼지를 떠올려 봅시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춥니다. 먼지는 어디로 갈지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바람이 멈추면 내려앉습니다. 준비 없이 움직이고 계획 없이 머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이제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밤과 낮 사이, 어둠과 빛 사이, 그 경계에서 고요는 가장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비교하는 습관,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끝없이 준비하려는 욕구.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제 6번째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함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진실입니다. 손을 펼쳐 보십시오.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몸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족한가요?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마음은 아니야, 뭔가 더 있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채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왜 이것을 놓칠까요? 마음이 늘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남과 비교합니다.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충분함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욕망은 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욕망은 나쁜 거야. 없애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욕망과 싸우게 됩니다. 욕망을 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저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물결이 파도의 적이 아니듯 욕망은 마음의 적이 아닙니다. 욕망을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린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보지 않으려 하면 더 보이고 느끼지 않으려 하면 더 느껴집니다. 억누름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욕망을 없애야 해라는 새로운 집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욕망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욕망을 나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욕망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듯, 구름이 지나가듯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물결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바다 위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물결은 바다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물결은 바다의 표면에서 잠시 움직일 뿐입니다. 바다는 물결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도 바다는 고요합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욕망은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물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거야. 원하는 것을 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엇일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라는 집착, 이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해라는 집착, 이것이 있어야 괜찮아라는 집착,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빈잔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잔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긴장됩니다. 하지만 잔을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여전히 잔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의 긴장이 풀릴 뿐입니다. 내려놓음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꽉 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부유해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해라는 긴장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얻어야 해라는 조급함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눈이 녹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봄이 오면 녹습니다. 억지로 녹이지 않아도 따뜻함이 오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집착도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의 따뜻함 안에서 집착은 조용히 녹아갑니다.
내려놓음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면 내려놓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알아차림이 모였습니다. 비교를 알아차리고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을 알아차리고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없이 준비하려는 욕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충분함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음의 자유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알아차림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당신은 이미 괜찮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욕망의 본성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음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 안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부족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고요. 이 고요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충분함도, 평정도, 자유도 이 고요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등불을 바라보십시오. 등불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이제 새벽이 왔지만 등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빛이 와도 여전히 빛납니다. 등불은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또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잠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을 바라보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 안에서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벽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알아차림을 걸어왔습니다. 비교하는 습관, 더 가져야 괜찮다는 믿음,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끝없이 준비하려는 욕구,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충분함과 내려놓음의 자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과거로, 미래로, 남과의 비교 속으로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요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을, 다만 알아차리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림은 마법이 아닙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욕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곧바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안에서 당신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자유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구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부족함을 두려워하는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물결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욕망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마음은 움직일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것이고, 불안이 찾아올 것이고, 두려움이 스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새벽이 왔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당신도 이제 등불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요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기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